식으로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늘 처음 만나잖아요. 고객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심화적인 과정은 보상 이제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 할 때 해도 되니까 지금은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최대한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지만 핵심적인 거는 다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지금 돌아가면서 핸드북 위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일러 법칙 제가 트레이닝을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드릴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매번 저희가 엄마, 온라인 세미나를 할 때마다 엄마, 그러니까 10분씩이라도 조금 조금 뭐야? 녹여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제가 호일러 법칙 하였습니다. 알겠지? 어디서 소리가 나지?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자, ABC 호일러 법칙이라고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이 호일러 법칙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하버드 경영대학 호일러 교수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이분이 호일러 법칙을 연구를 하셨는데, ABC 호일러 법칙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호일러 법칙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세요. ABC가 뭔지, 호일러가 뭔지. 그렇지만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또한 이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다 같이 한 번씩 이제 기초부터 한 번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ABC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첫 번째 A는 그 설명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폰서인 거죠. 어드바이저, 영어로 어드바이저의 약자를 따서 A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중간 브릿지라고 하는데 소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B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신규 사업자를 만나야 되는데 제가 스폰서랑 제가 B가 되는 거죠. 제가 B의 역할을 하는 거고 중간 소개인이 되는 거고 중개 소개자가 되는 거고 스폰서를 모시고 저희 신규 파트너를 모시고 그럼 C는 커스터머즈라고 고객님이 되겠죠.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 A가 될 거고요. 제가 신규 사업자 예를 들어서 김수란 사장님이 제 신규 고객님이 돼요. 그러면 김수란 사장님이 저희 C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B 제가 이 A, B, C 한 테이블 미팅에서 이거는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어떠한 뭐 비즈니스를 할 때나 전부 다 이 ABC 미팅의 법칙이 속해져 있고 이 테이블에서는 무조건 이 ABC 법칙이 존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하고 물론 C는 중요하지만 C는 그냥 따라서 오는 입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B부터 제가 사소한 정보를 다 알고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깊은 사이인지 가벼운 사이인 건지 뭐 지나가다 안 사이인 건지 비즈니스적으로 만났던 이런 분인 건지 또한 네트워크 경험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본 정보를 알려주는 거는 이유는 뭐냐면 A라는 분은 스폰서예요. A라는 분은 스폰서이기 때문에 스폰서는 어쨌든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항을 딱 조합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아마 정리를 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실제 저희 직대 파트너 중에서 김다루 사장님 계신데 김다루 사장님이 이 첫 번째 역할을 굉장히 잘하세요. ABC를 연결을 했을 때 불입 거의 불입하세요. 네. 장편의 문자가 오는데 이분은 내용부터 사례부터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쫙 이렇게 알려주니 저도 느꼈는 그걸 딱 보고 나서 제가 미팅에 참석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알면 모르는 듯한 그래서 니즈를 파악하기 훨씬 더 김다솜님 잘하시고 석과 사장님도 굉장히 잘하세요. 꼭 미팅하기 사전에 보면 막 그런 방편에 저에게 문의다. 이런 또 어떻게 하는지 많은 다른 AB 미팅으로 절대 이 아는 만큼 알려주시면 미팅이 공률이 조금 높고요. 고객에게 스폰서 티업 이번에는 반대예요. 이분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 한 사람이
어쨌든 우리 이 비즈니스를, 이 업을 알려고 시간을 내서 한 사람에게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시간을 내서 이분을 만났을 때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0분이란 시간을 내줘요. 그럼 나는 이 10분이란 시간에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오래 한 사람, 시간이 전부인 사람, 재산인 사람들은 내가 이 10분 만에 뭘 얻을 수 있을까? 혹은 이 1시간의 미팅에서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는 이 C와 B 사이의 티업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폰서를 어떻게 티업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저희가 막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업계에서나 또한, 그분이 또 당연히 이 소개인들은 C가 뭘 원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정도에 따라서 스폰서를 티업을 하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해왔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지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육아맘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 비즈니스를 해왔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왔는지 그 경험을 함께 들어볼까? 라고 이런 식으로 티업을 해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티업이 서로가 서로에게 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내서 알아보려고 하는 단계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현장 미팅에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는 C분이 우리 고객님께서 집중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첫 번째, 끼어들지 않기, 집중하기, 다른 업무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끼어들지 않기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저희 뭐 스폰서를 ABC라고 해서 스폰서가 더 잘하거나 해서 스폰서를 모시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누구보다 더, 음, 엄청 훌륭해서 그렇게 모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ABC 호일러 법칙의 중점은 뭐냐면 나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갔을 때 더 좋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이거든요. 스폰서가 잘해서 모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당사자가 B라는 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업자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스폰서가 조금 더 본인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생기냐? 보통 끼어들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스폰서가 어쨌든 A라는 분에게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A라는 분이 말하는 중간에 자꾸 끊기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잘 모르시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A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내가 B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혹시 이 끼어들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끼어들기는 좀, 하면 미팅에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집중력을 도와주는 것도 B 역할인 것 같고요. 또한 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 미팅에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 업무로 인해서 왔다 갔다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미팅은 지금 오늘 신규와의 이 ABC 미팅은 오늘 이 현장에서 거의 80%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업무가 있더라도 지금 하는 이 미팅에 조금 더 집중하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하시고 다른 업무가 있다면 이 미팅이 끝나고 나서 할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집중력이 좀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물론 모든 A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모든 스폰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가 설명하는 도중에 부족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 설명서가 있다면 사업 설명을 뺏어와서 본인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점을 딱 생각하면 그 점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면 우리 스폰서가 설명할 수 있게끔 본인이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답 들을 수 있게끔 C가 답 들을 수 있게끔 물론 C분이 또 뭐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B분이 A분에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A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유도를 하는 게 저희 B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긍정과 동의를 표하는 몸짓과 집중하는 태도를 꼭 보여야 합니다. 이 태도가 또 너무 중요하고요. 아까 우리 3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하게끔 같이 몰입을 해서 오늘 모든 ABC, 모든 테이블 미팅은 처음 듣는 것처럼이에요. 항상 처음처럼인 거야. 모든 분을 만났을 때. 100명을 만나든지 200명을 만나든지 우리 핸드북은 지금 거의 씹어 드실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미팅 앞에서는 항상 처음처럼 이 태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마치고 C가 주저할 때 확신에 찬 마무리를 한다. 말론 그 말은 뭐냐면 클로징은 B가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ABC 미팅을 할 A한테 클로징은 무조건 B예요. A는 그냥 설명자예요. 설명하는 분이고 다른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클로징은 B가 결정을 해야 돼요. 설명을 뭐 90% 설명을 다 완벽하게 했을 때 A라는 분은 C라는 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B라는 분이 이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괜찮죠? 그러면 오토십 풀세트를 하실래요? 풀세트를 하실래요? 오토십을 하실래요? 이 선택권을 드릴 때 오토십 풀세트로 가실까요? 아니면 풀세트로 가실까요? 선택권을 드리든지 풀세트로 가실까요? 오토십으로 가실까요? 혹은 한 세트부터 먼저 드셔보실까요? 이 결정권은 B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가 다 끝났을 쯤에 눈치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B가 클로징 멘트를 해서 그 미팅이 마무리되는 이런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B의 역할이에요. 모든 미팅의 승패는 90% 이상은 B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말이죠. A도 아니고요. C도 아닙니다.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B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B의 역할. 그러면 우리 또 모든 분들은 A가 있단 말이죠. 그냥 모든 분들이 누군가 스폰서이기 때문에 A는 또 어떤 유의점을 가지고 C 정보를 충분히 하고 미팅에 임한다. 예를 들어서 B 이분이 C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본인 먼저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분이 B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러면 본인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이 C는 어떤 분이고 성함, 나이, 직업, 네트워크 경험 뭐 이런 거 물어봐서 본인이 조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뇌 속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이 미팅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될까? 자영업자를 만날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60년대 60대 후반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어떤 말을 하면 좋겠고 부업을 하고자 하는 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분, 또한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어떤 얘기를 하면 될까? 이걸 미리 정하는 거 미리 생각을 하고 몇 개 점을 하나, 둘,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미팅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딱 그분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올 거잖아요. 그 답에서 내 머릿속에서 꺼냅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 사업 지식이나 복장, 우리 외적 자세이죠. 외적 자세가 정말 거의 80 몇 프로, 90% 가까이는 이 외적 자세에 결정된다고 제가 외적 자세, 내적 자세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외적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슬리퍼를 끌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빅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지금 이 PM 비즈니스가 블루오션이고 1억, 어쩌면 월봉 1억에 달하는 이런 비즈니스인데 슬리퍼에 추리닝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 것 같아요? 또한 어떤 분들은 쫙 굉장히 깔끔하게 누가 봐도 비즈니스 정장처럼 입고 오신 분이 와서 이게 굉장한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효과는 완전 다릅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외적 자세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하기에는 엄청 많은 지식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엄청 많은 지식이 있을 필요 없고 누구 엄청 똑똑해야 뭐 박사나 석사 이런 분들만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PM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다른 정보 모르셔도 돼요. 적어도 PM에 대한 정보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또 공부를 해야 되죠. PM이 어떤 회사인지 본인도 PM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면요. 상대방은 더 모르세요. 상대방은 지금 백지란 말이에요. 본인이 하는 그대로 지금 입력을 하러 오신 분인데 본인도 긴가민가 하면 그분은 더 긴가민가해요. 그럼 이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설명 후 질의응답을 가진다. 설명을 하셔도 저희는 많은 테이블 미팅에서 많은 거는 90%는 들으라고 하세요. 듣고 10%는 본인이 말을 하라고 하세요. 그분이 들어야 그 상대방이 유도를 해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만 이분이 뭘 원하는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나 혼자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그분이 원하는 거 한마디만 하면 이 미팅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설명하는 중간에도 자꾸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원하는 게 뭔지 알 때까지.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알아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B를 프로모팅한다. B에 대한 신뢰, 미래 가능성.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A라는 분이 C라는 분을 B라는 분이 지금 A라는 분을 모셔왔고 또 C라는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A라는 분이 사업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나서 또 B라는 분에 대해서 티업을 또 잘해 주셔야 돼요. 이분은 A와 B의 협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은 어쨌든 C라는 분은 어쨌든 B라는 분을 믿고 오셨어요. 믿고 오시고 지금가 하는 이 상황에 전혀 생판 모르는 A라는 분이 오셨어요. A라는 분이 오고 나서는 그래도 B와 C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A와 B는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A는 B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미래 가능성과 실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본인 입으로 굉장히 뭐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 입으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거죠. 과장된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B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우리 사업 설명은 우리 보상 플랜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사업 설명 잘하시고 다이아몬드 그룹 자체의 강사진을 맡고 있고요. 누구는 뭘 자고요. 후속을 잘하시고요. 또 누구는 남성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1, 2, 3, 4, 5, 6, 7 이렇게 나열해 주는 거. 여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것도 잘하고요. 또 누군가는 콜드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지인이 많이 없고 콜드를 떼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이 사장님이 안성맞춤입니다. 이런 식으로 B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더 높여줘야 C가 좀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ABC 호일러 법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합니다.